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 소송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받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이미 극으로 달할 대로 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소송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3종 세트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가압류, 그리고 지급 명령,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압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어서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얼핏 받으실 텐데요.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재산을 다른 데다가 뭐 매매를 하거나 해서 명의가 바뀌면 나중에 이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 같은 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자 처분을 못하도록 막아두는 게 가압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가압류를 걸고 싶다라고 상담을 했을 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하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인데요. 제가 왜 가압류를 추천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이 집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만약에 나 몰래 이 집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집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새로 바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다음에 그 집을 경매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임대인이 이 집을 팔든 안 팔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언제든지 소송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압류를 하면 내가 경매에서 우선순위가 돼서 가압류를 한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별도로 가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압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압류를 한 1등 채권자라고 해서 그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고 이런 효과는 없다라는 건데요.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이 되고요. 어차피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주민등록 이전, 실제 거주 이 세 가지 날짜 중에 가장 뒤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선순위가 확보가 된 채권자이기 때문에 굳이 선순위의 효력이 없는 가압류를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항력을 갖추신 임차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가압류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임차인이 이 집에 대한 가압류를 걸고 지급 명령을 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지급 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둘 중에 하나만 바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